네, 9월 8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진짜 김프로에 뭐가 있나 봐요. 왜 시장이 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매니저님? 오늘은 사실 예상보다 조금 더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안 그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갑자기 뭐 카카오, 네이버 규제한다는 얘기까지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정치 얘기 정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정치권이 사실 시장을 부양시켜도 모자랄 판에 그러게요. 재뿌리는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공교롭게도 카카오, 네이버 악재가 부각되면서 이 두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을 진단을 조금 해드려 보면 파5 홀로 진단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을 앞두고 이제 맞을 매를 미리 좀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단기 급반등 이후에 뭐 뚜렷한 조정이 없이 우리 시장이 계속 좀 진행이 됐었고 하나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그거예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이제 다우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 주말에 고용지표가 발표됐잖아요. 근데 네. 진짜 쇼크 수준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시장은 상승을 했거든요. 왜 상승을 했냐면 테이퍼링 이제 우려가 좀 완화되고 테이퍼링이 이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을 했었다가 노동절 휴장 이후에 미국장이 딱 개장하고 나서는 오히려 하락이 좀 깊게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무거운 속에서 내일 이제 선물 동시 만기일과 관련된 수급 악재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장 약세장의 주요 원인이다. 거기에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이제 기술주들이 좀 빠지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흐트러 놓고 있다. 네. 그러나 뭐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분명히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파5 홀로 진단을 해드리고 있지만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는 시장 분위기가 분명히 좀 달라질 거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섹터, 네. 친환경 sek터에 집중을 하면은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파5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 힘든 시장 잘 함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친환경 네. 종목 강조해 주셨는데 네. 캠트로스. 미쳤어요, 이 종목. 미쳤습니다. 정말 그렇죠? 어제도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결과를 본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당연히 홀인원 종목으로 와. 아.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과의 싸움을 정말 좀 싫어하시잖아요. 네. 소개해드리자마자 이제 빨리 올라가는 걸 되게 이제 좋아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빨리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가야 비중도 좀 실을 수 있고 매수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충분히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은 정말 좀 끼가 있는 종목, 탄력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죠. 네. 이미 8월 초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때도 35%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8월 말에 이제 다시 한번 제공략 포인트를 짚어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40%가 넘는 수익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두 번 매매를 해가지고 70%가 훌쩍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홀인원 종목이고요. 8월 27일 날 이제 9,200원 정도 부근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오늘 네. 13,000원을 지금 장중에 넘겼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친환경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아직 작다 보니까 탄성이 정말 좀 강하다. 다만 시총이 좀 작다라고 해서 뭐 거래 대금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니거든요. 호가창에 막 몇만 주씩 지금 거래 물량들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 그만큼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2차 전지 전해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친환경 이슈 이런 것들이 이 종목을 들어올리는 이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 얼마 전에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후성이라든지 대주전자 재료, 캠트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미리 딱딱 사놓고 급등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급등하고 나서 이제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놓고 차례를 기다렸다가 급등할 때 목표가 잡아놓고 수익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상신 EDP가 이제 다음 움직일 차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소재 종목들 움직였고 오늘 또 장비 종목들이 아주 강해요. 네. 소재 장비 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부품주들 가야 되기 때문에 상신 EDP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캠트로스, 후성, 대주전자재료 이제 뭐 상신 EDP까지 만약에 맞으면 정말 네.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홀인원 중에 홀인원.
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빠르게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 지난 라운딩에 소개해 주셨는데 이건 네.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사실 결과는 버디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네. 오히려 한 5, 6% 정도 밀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AS를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는데 반등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버디 종목으로 일단은 좀 평가를 좀 해드린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리버리는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큰데 가장 많이 좀 빠지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강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에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워낙 이제 낙폭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이제 변동성도 더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셀리버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이 이제 한 66,000원 정도에 만들어져 있는 자리예요. 오늘 뭐 한 2% 정도 지금 흘러내리는 거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약간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거지 대규모 투매가 나온다라거나 뭔가 악재성 이슈가 부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가격 전략 딱 잡아드렸던 것처럼 66,000원이 딱 손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자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내일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만기일 날은 시총 비중이 좀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강하게 한번 좀 당겨 붙이면서 지수를 회복시키는 경우들도 좀 많이 좀 봤었기 때문에 내일은 셀리버리가 또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 2, 3일 정도 가격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신다면 회복은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대신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손절선 66,000원은 짧게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들고가 보되 일단 66,000원을 안착하는지 네. 그걸 떨어지면 손절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66,000원을 깨면 그냥 손절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상담 홀로 넘어가서 시청자분들 상담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2869님께서 예스24 16,6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인수설에 따라서 막 급등하고 급락하는 이런 그렇죠. 종목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종목은 일단은 더블 보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아이고. 매도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뭐 매각가,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슈, 거기에다가 이제 카카오뱅크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던 종목인데 네. 상승 모멘텀이 이제 완전히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소진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걸 네. 이제 미련을 가지고 갖고 있어봤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친환경 섹터의 순환매, 사실상 뭐 최근에 정치인 인맥주드라든지 친환경 섹터 이런 종목들 아니면 사실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해서 종목 교체를 하시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는 종목으로 한 번에 손실을 만회하기 좀 힘들다면은 한두 종목을 이렇게 순환매 해가지고 손실을 만회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20%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만회할까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네. 10%씩 두 번 수익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보이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스24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3996님입니다. 노르페인트 13,400원에 매수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유해볼까요? 네, 사실 노르페인트도 주가는 지금 정말 좀 재미없는 흐름인데 이 네. 종목은 일단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보유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예스24하고는 달리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 네. 우리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중에 건설이라든지 조선, 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도 있고 네. 정책 수혜주들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뭐 건설 관련된 건자재 종목들은 이 정책과 관련된 수혜가 아직 남아있고 특히나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친환경 이슈를 또 갖다 붙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요즘에 페인트도 맞아요. 이 친환경 페인트 아니면 안 쓰거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도 또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르페인트는 일단 13,000원 정도까지는 가격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노르페인트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상담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번에는 오늘 코너의 하이라이트죠. 원샷 원킬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이어질게요.
네, 14,700원 현재가로 CIS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원익 P&E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 원익 P&E가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워낙 급등이 나왔었는데 원래 이제 원익 P&E는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목이 급등하는 걸 보고 제가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PNT. 이 종목이 오늘 드디어 이제 10%가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역시나 한 일주일 정도 미리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해서 매수를 해 놓으셨다면 PNT도 지금 주가가 이제 슈팅이 좀 들어오면서 급등 나올 때 수익을 분명히 만드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다시 제조 장비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실제로 이제 PNT는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보다 시총이 이제 더 큰 회사가 CIS고요. 네. CIS는 시총이 한 8천억 정도. 시총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2차 전지 제조 장비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CIS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새마을 운동할 때요.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수연 아나운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아, 저는 좀 세대 차이가 나나 봐요. 그렇죠. 매니저님. 네.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 오늘 제가 이제 CIS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바르고 늘리고 자르고 요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전극 공정과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만드는데요. 그게 이제 압연기 절단기, 코팅기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코팅이야 이제 바르는 거고 절단이야 자르는 거고 압연은 늘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장비를 이제 만드는 회사고 매출액의 규모가 뭐 PNT보다는 아직 조금 작긴 하지만 성장성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8월 중순경에 시설 투자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공장 부지를 300억 원을 넘게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하려고 인수를 한 게 아니라 네. 2차 전지 전국 공정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공장 부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부지를 확충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설비 투자잖아요. 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주가가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연이어서 계속 투자 얘기가 나오니까 와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하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장비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뭐냐면 요 회사가 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세계에서 최초로 도요타 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상용 자동차를 오늘 공개를 했어요. 네.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CIS라는 기업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요번에 또 공장 부지를 이제 인수를 한 데다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설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삼성이 얼마 전에 발표한 2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얘기를 할 때도 거기에도 정말 좀 특이하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 얘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만큼 네. 삼성도 지금 이 시장을 주목을 좀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또 CIS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양쪽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 소재 종목들 움직였고 뭐 장치 종목들, 부품 종목들 움직이는 이런 순환매 사이클을 이용한다면 CIS도 충분히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6,500원 말씀드리는데 15,000원짜리가 아마 조금 매물 저항이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이제 매물 소화만 잘 되면은 16,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CIS 소개해 주셨고요. 15,000원 저항선 뚫고 올라간다면 목표가까지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라운딩도 즐거우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한 주식쇼 생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